가을은 참 잔인한 계절입니다. 겉은 아름답게 타오르지만 속은 이미 메말라가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키입니다. 60살이고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결혼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했습니다. 남편은 등산이 취미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약해 자주 따라가진 못했지만 가끔 동창 모임으로 함께 산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엔 제 친구 민옥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남자들 앞에서 눈웃음을 짓고 다정한 척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타입이었죠. 대놓고 싫어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선을 긋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옥과 제 남편 단둘이 등산을 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단풍이 가장 고왔던 날이었죠. 남편은 분명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남편은 등산을 다녀와서 피곤하다며 곧장 잠들었습니다. 정리도 해줄 겸 등산 가방을 열었는데 지퍼 안쪽에서 여성용 헤어밴드와 립밤이 나왔고 주머니에는 단풍 정식 2인 케이블카 왕복 2인 영수증이 접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뚜껑을 닫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열면 증거가 되고 닫으면 병이 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가볍게 물었습니다. 가방에 헤어밴드가 있던데 뭐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민옥이가 떨어뜨렸나 보지. 저번에 같이 갔었잖아, 다들. 그 말이 제 귀에선 이상하게 뒤틀렸습니다. 우리 셋이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올랐던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 가방에 민옥이 헤어밴드가 있는 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영수증의 2인이라는 숫자가 계속 생각나고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위치 기록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설정을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었고 자동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날 정오 산 입구, 오후 2시 케이블카 상부역, 그리고 이상하게 정지되어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좌표는 산과 멀리 떨어진 리조트 근처에서 고정돼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대조하니 로즈라운지 티라미수 하나, 아메리카노 2잔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갤러리에 숨겨진 앨범을 확인했습니다. 단풍을 등지고 찍은 사진 한 장, 구석에 비치는 머리칼과 코트의 카라, 그리고 반짝이는 네일 아트. 저는 그 손톱을 알아봤습니다. 동창 민옥이었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자들 앞에서 눈웃음을 치던 친구였습니다. 민옥이는 평소에도 남자들한테 끼부리기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옥이의 모습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옥의 SNS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시태그 단풍놀이, 해시태그 등산하는 여자, 해시태그 단둘이 단풍 데이트. 글 밑에는 남편의 계정으로 좋아요가 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른 사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사진 속 컵받침에 우리 집에서 쓰던 머그컵과 똑같은 디자인이 보였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세트 중 남편이 회사에 갖다 둔 거였는데 그게 거기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은행 어플로 남편의 비상금 계좌를 확인했고 최근 3개월간 호텔 스위트룸, 여자용 향수, 금팔찌 구매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향수는 민옥이 몇 달 전 모임 때 쓰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침착하고 집요하게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 노트를 써내려갔습니다. 표지는 가계부로 위장했고
첫 장에는 날짜, 시간, 장소, 결제, 증거라는 열을 그었습니다. 등산 날짜마다 남편의 위치 기록, 스크린샷을 출력해 붙였고 카드 명세서와 대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주차 모드 녹화해서 문 열림과 하이힐 소리 그리고 낮은 웃음과 차문이 닫히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새벽 1시 42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민옥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오디오로 추출해 타임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세 번째로 편의점 CCTV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저는 주인 아주머니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적립 기록과 CCTV 시간을 맞춰봐야 해요. 혹시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함께 화면을 보았고 남편이 삼각김밥 2개와 물 2병 핫팩 2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민옥이의 모습도 잡혔습니다. 아주머니는 어휴 이게 불륜현장이라니 못 봐주겠네요. 어쩜 이래요. 정말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협조를 받은 사실과 시간, 프레임 번호까지 노트에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 동호회 게시판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올리던 후기의 원본 이미지를 저장했고 사진의 그림자 길이와 해의 각을 계산해 촬영 시간을 역추적했습니다. 기록된 시간과 그림자 방향이 맞지 않는 날은 어김없이 민옥의 SNS에 호텔, 라운지, 카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동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택시 영수증과 하이패스 통과 내역을 맞췄습니다. 남편은 등산을 마치면 대중교통을 탄다 했지만 실제로는 심야 시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기록이 반복됐습니다. 톨게이트 CCTV 고지서 사본을 받아 시간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근무 기록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같은 동문이자 그 회사에 다니는 후배에게 공식 민원을 넣는 절차를 물어보고 근무 시간 중 무단 이탈 의심으로 제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해 회사 윤리팀으로 보냈습니다. 증거가 쌓이자 남편의 말은 느슨해졌습니다. 오늘은 혼자 산책했어. 라고 말하던 날 그의 휴대폰에는 워킹앱 2인 그룹 경로가 떠 있었습니다. 기록 개방 범위가 공개로 되어 있었고 동반자 표시는 애모 민옥이었습니다. 한 번은 빨간 장미 사진이 제 폰에 알림 내용으로 떴습니다. 남편이 갤러리를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탓이었죠. 메타데이터에는 땡땡 플라워 배달 완료. 경로 링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링크를 열자 수령지 이름에 민옥과 아파트 동호수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 화면을 캡처해 노트맨 앞장에 붙였습니다. 마음은 무너지는 대신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끝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망신을 주는 복수는 잠깐 창피하고 끝나죠.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 즉 직장과 동호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기록과 절차로 무너뜨리기로요.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혼인 파탄 책임 입증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증거 목록표, 재산 분할 요구안, 위자료 산정표, 남편 명의 비밀 적금과 선물 결제 내역, 톨게이트, 택시 하이패스 기록, 편의점, CCTV 협조 확인서까지 묶었습니다. 남편 회사 감사팀에는 출장비 부정 사용 근무 시간 이탈 회사 차량 사적 이용 정황을 표와 링크, 타임스탬프 영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민옥회사 윤리위원회에도 공식 제보했습니다. 근무 중 무단 이탈, 이해상충 가능성, 고객사 미팅 시간을
사적 만남에 사용한 의심 정황을 날짜별로 제시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운영진에게는 허위 후기로 카페 실내를 해쳤다는 근거로 신고했고, 변조 의심 사진의 원본 대비 분석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동창 모임 총무에게는 사실 확인 링크만 보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별다른 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결혼기념일 저녁 저는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들, 딸과 사위, 며느리, 몇몇 동창이 함께 앉았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왔고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조명을 낮추고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엔 먼저 아이들 성장 영상과 여행 사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 첫째 남편 위치 기록, 타임라인 둘째 카드 결제 시각, 타임라인 셋째 민옥 SNS 업로드. 세 줄이 겹쳐 들어오며 한 점에서 만날 때마다 화면에는 케이블카 표 2장, 라운지, 영수증, 호텔 카페 뒤 하이힐 사진이 컷처럼 박혔습니다. 이어지는 오디오에서는 문 열리는 소리와 하이힐 소리 그리고 민옥이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만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문서였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증 거목록 내부신고 접수증.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통보하는 거예요.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오전 9시 등기로 발송됩니다. 이미 접수 예약을 걸어두었고 취소는 서명으로만 가능하죠.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위는 말없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끝내 서명했습니다. 이틀 뒤 남편 회사에서 정직 6개월 및 보직해임 통보가 왔습니다. 출장비 부정 사용과 근무 태만, 공용 차량 사적 이용이 사유였죠. 급여는 절반으로 줄고 성과급 전액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사 메일은 정지됐고 사내 메신저의 팀장 배지는 사라졌습니다. 회색점 하나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민옥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 결과가 공지되었습니다. 무단 이탈과 윤리 강령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성과급 삭감, 부서 전환. 이제 회사에서 그녀의 이름 옆에는 휴직 표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카페 메인에 공지가 떴습니다. 허위 후기 및 사적 광고성 게시 활동으로 본 카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회원 2명을 영구 제명합니다. 아이디는 가려졌지만 카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댓글은 차갑게 흘렀습니다. 우리 동호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불쾌하네요.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렸습니다. 남편과 민옥이의 휴대폰은 그날 하루 종일 울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죠. 저는 남편 명의 비밀 적금에서 제 몫을 정식으로 정산받았습니다. 그 계좌로 결제된 선물 내역과 호텔 비용은 위자료 산정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민옥에게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혼인 파탄에 기여한 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 표명과 함께 회사 윤리위 결과와 편의점 CCTV 협조 확인서, 톨게이트 기록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말 대신 기록과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동창 모임 총무는 다음 달 모임 공지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분란 유발자 참석 제한.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의 기록이 모두 설득해 주었죠. 그 이후 저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등산복, 커플 장갑, 라운지, 머그컵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말이죠. 이제 화장대 위에는 새 안경을 올려두었습니다.
더 멀리 더 또렷하게 보려고요. 거짓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손으로 적고 제 발로 움직일 겁니다. 새벽 5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섭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물안개가 발목을 스칩니다.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괜찮다.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누군가와 발을 맞출 필요도 뒤를 돌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면 인사만 건넵니다. 소문은 이미 돌았겠죠. 하지만 굳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해명은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저는 기록으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적습니다. 첫째, 의심은 나를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둘째, 증거는 나를 구하는 칼이었습니다. 셋째, 침묵은 마지막 도장이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은 지나가고 있고 창밖에 앙상한 단풍나무를 바라봅니다. 잎은 거의 떨어지고 가지는 가벼워집니다. 제 마음도 그 나무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점심 오래 미뤄둔 일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새로 만들고 앞으로 들어오는 생활비와 제가 번 수입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한 강의도 신청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보정, 엑셀 기록법, 시민법률 강좌. 나를 지키는 기술은 배우면 배울수록 유리해지죠. 밤이 되면 창문을 엽니다. 공기 중 어느 곳에도 그들의 냄새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등을 쭉 편 채로 불을 끕니다. 어둠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더 어두운 밤을 통과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알람을 고칩니다. 등산 가방 싸던 시간대 알람을 아침 스트레칭 알람으로 바꿉니다. 이제 그 시간에 저는 제 몸을 돌볼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숲이죠. 내일도 걸을 겁니다. 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은 어디에나 있고 저는 어디서든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가을의 끝이자 겨울을 맞이하기 전 가장 깨끗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요.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